네, 이어서 오늘 짚어볼 이슈 브리핑 유한타증권의 유동환 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3대 지수 상승 출발했습니다. 네. 사실 뭐 관세 이슈가 오늘 좀 있는데요. 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물가 데이터도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지난주 앞서서 얘기 드렸지만 고용에서 또 물가에 대한 우려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또 다시금 있어서 주가가 좀 하락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이번 주 대응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네. 자, 지금 미국 증시를 보시면은 상당히 갈팡질팡한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네. 계속해서 시장이 오를 듯 하다가 또 빠지고 또 많이 빠질 것 같다가 다시 오르고 이런 식의 어떤 시장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네. 지난주 미국 증시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거의 뭐 보합 수준에서 끝났고요. 근데 금요일 날 또 좀 시작을 강하게 했다가 거의 큰 폭의 마이너스로서 끝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고용 지표가 나오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좀 변동성이 일어나고 또 관세 영향이 어떤 식으로 물가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이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비농업 고용 지표 자체로는 14만 3천 명이 나오면서 예상치 17만 명보다 낮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덜 자극한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보시면 이제 실업률 숫자가 오히려 내려갔어요. 4.0%로 내려가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노동 참여율을 한번 보시면은 오히려 노동 참여율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만큼 직장을 구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떨어졌다. 이거는 그만큼 고용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가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서 또 더 크게 영향을 미쳤던 부분은 아무래도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겠죠. 네. 이 숫자가 자그마치 0.5%나 상승을 하면서 작년 동기 대비 숫자로서 계산을 하면은 얼마죠? 자그마치 6%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플레이션을 당연히 자극하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다가 또 관세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또 다 더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금리를 오히려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까지도 만들어졌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인플레이션이 그렇게까지 높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AI 관련된 부분과 연결되고 있으니까 자세히 그런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오늘 본부장님과 함께 나눠볼 이슈, AI 설비 투자. 입니다. 사실 딥시크의 등장으로 AI 시장에 아무래도 효율적인 모델에 대한 관심이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사실 그때 당시에는 크게 흔들렸었지만 이제는 AI 시장 성장을 이제는 앞으로 가속화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호재로 지금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지난주까지만 해도 빅테크들의 실적이 나왔잖아요. 네. 여기서 가장 주목됐었던 게 이 AI 설비 투자.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요즘에 숫자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클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우리가 그 닷컴 버블 시기 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터넷의 어떤 사이클 시기에서 하드웨어를 깔고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시기까지 걸린 시간이 자그마치 2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이클은 굉장히 빠르게 들어오고 있고요. 우리가 AI 얘기하기 시작한 게 알파고가 나왔던 2016년 그리고 정말 많은 투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2년 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최근에 여기 나와 있듯이 지금 설비 투자 확대 사이클이 확연하게 보이죠. 오른쪽 끝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AI 관련된 투자가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비용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굉장히 높은 사이클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또한 S&P 500의 기업들이 이번에 AI를 언급하는 빈도수 한번 보시면 정말 많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AI가 앞으로 굉장히 빠르게 생활에 침투할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냐면 결국 노동 생산성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게 뭐 서비스 차원이든 제조업 차원이든 생산성이 높아지는 지표가 나와야 되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왜 목요일 금요일 날 헷갈렸냐면 숫자를 보시면은 비농업 생산 지표가 이렇게 오른쪽 끝을 보시면은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6% 상승률이지만 가장 높았던 2, 3분기 전의 숫자 대비해서는 계속 내려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고 많이들 걱정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고용 지표 중에서 임금 상승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이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의 생산성이 계속적으로 좀 좋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좀 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어떤 연간 단위로 숫자로 한번 보시면은 2022년이 마이너스 1.5%였는데 보시면 2023년이 1.6%. 그리고 또 2024년 전체로는 2.3%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더 중요한 것은 올해 들어오면 이 AI 관련된 지표들이 엄청나게 생산성을 높여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비용이 줄어드는 반면에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간당 대비해서 생산성 지표를 보시면 임금의 상승률보다는 훨씬 가파르게 전체적인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많이 늘고 사람이 일을 하는 시간은 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급격하게 어떤 이 경제 효과를 가지고 올 거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도 크게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실질 경제 성장률은 아무래도 명목 성장률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숫자잖아요. 지금 다들 걱정하는 것은 뭐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져서 GDP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을, 실질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2025년 1, 4분기 아틀란타 연해 GDP 성장률 예상치가 얼마가 나오고 있죠? 자그마치 2.9%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실질 성장률입니다. 그리고 또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는 수치도 있는데 보통 이 숫자가 아까 보여드렸던 아틀란타보다는 더 낮은데 이번에는 더 높아요. 그만큼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경제 성장률이 3% 가까이 나오고 인플레이션이 2% 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그건 무슨 얘기냐? 명목 성장률이 굉장히 더 좋아진다. 즉 연간 단위로 5% 이상, 높게는 6%까지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 무엇일까요? 기업 실적이 좋아져요. 기업 실적 숫자 한번 보시면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네요. 4, 4분기의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자그마치 16.4%나 증가하고 있다. 예. 정말 놀라운 숫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를 보시면은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것이냐, 또 다시 한 14%대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올해보다도 더 좋아지는 숫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S&P 500 기업들의 이 실적에 대한 낙관론 자체도 지금 한번 보시면 테이블로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오렌지색 보시면 크게 올라가고 있죠. 이만큼 지금 기업들은 생산성을 높일 룸이 너무나 많구나. 그리고 매출을 높일 수 있는 룸들이 자꾸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AI 관련주들의 주가를 살펴봤을 때 네.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 투자를 할 때도 앞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이렇게나 이어가도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워낙 많이 오른 게 아니고 별로 많이 안 올랐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그만큼 앞으로 이익 증가율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서는 지금 이 사이클에서 설비 투자가 늘어나는 사이클에서는 절대로 지금 빠져나오는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안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